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익슈입니다. 어젯밤 칼 아이칸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조언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He was a nice guy. Remember this kid. If you ever get into Wall Street and this business, follow one rule. And I'm not joking, this is what he said. Never fight the Fed. There's none of this stuff, all these guys are saying, oh, they're going to pivot and they should pivot and this and that. And these guys that tell you that a lot of them are telling you that because they put all these people into these companies that are overpriced. And there are many good companies now, but many overpriced ones. But all these people that are telling you he should pivot, you know what it is? It's like telling a drug addict. Let's say your kid's a drug addict and telling him, okay, you took enough, you stopped drinking enough now. Okay, go have a good time again. Well, you can't do that, right? You have to get rid of the goddamn problem you got. And that's what we need to do here. And don't fool yourself. There's going to be a lot more headaches, I think, before we get out of this mess we're in. However, there's some very good companies out there. And, and if you're willing to buy them and, have the patience, yeah, I think you'll look back at 5 years or something, or less than 4 years, and see that they were great buys. But right now, I think they're very far and few between. 종합해서 말하자면은 연준과 싸우지 말라이며 이곳저곳에서 피벗을 외친 이유는 그들이 고평가의 주식을 사기 때문에 피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며, 만약 4, 5년 이상의 기간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지금 당장도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이다 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는 이렇습니다. Millionaires are made during the recessions. 즉, 경기 침체 때 부자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문구인데요. 경기 침체가 정확히 언제 올지는 또는 이미 왔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타이밍은 고려하지 않고 칼 아이칸이 말했던 것처럼 4, 5년을 바라보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애플과 같이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른다고 해도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고평가 기업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우 활발하게 소통을 양방향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캘럼 페트롤리움 CP나 매우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보잉, 제가 개인적으로 천천히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구글이나 또 다른 저평가 기업이면서도 고배당을 주는 얼라이언스 버스타인 등의 기업들을 매매 내역 등을 공유드리면서 사람들로부터 흥미를 잃게 된 저평가 기업들 대상으로 먹거리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저희들과 함께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팔로우와 분석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벌써 전고점 대비해서 42%나 하락한 우량주인데요. 좋은 기업들 하면은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기업들이 전고점 대비 매우 큰 하락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저평가된 기업은 프라이스 투 CF 기준으로 이렇게 11.64를 보여주고 있는 구글입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투 CF 기준으로만 구글은 저평가가 아닙니다. PE 멀티플로도 보시면은 애플은 22이고 구글은 16.12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2입니다. 참고로 아마존과 테슬라는 PE 멀티플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기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을 조금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바로 구글의 매출액인데요. 구글의 매출액은 계속 우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성장률 차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렇게 제법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는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조차 줄어드는 이유는 이렇게 환차손 부분도 있겠지만 2023년 기준 600빌리언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클라우드 시장을 대상으로 구글이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2022년 3분기 실적으로 구글의 클라우드는 자그마치 38%의 매출 승률을 기록하였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 가장 빠른 승률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시장 점유율을 1%나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높아지는 금리로 인해서 광고 소비가 매우 보수적으로 잡혀 있고 그러한 가운데 구글의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쪽이 타격을 크게 입으면서 매출액 성장률 또한 이렇게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은 과거 경기 침체가 심각했었던 시기인 2009년대쯤에 구글은 어땠을지를 참고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13년 전의 기사인 2009년 7월대인데요. 기사의 제목은 구글의 수익은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날아갔었다라는 주제입니다. 참고로 여기 profit은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재무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2009년대 기사를 좀 더 읽어 내려가 보면은 여기 구글은 수익에 있어서 1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매출액 성장률이 단 3%였음에도 불구하고 1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비용을 조정함에 있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환차손으로 인해서 구글은 약 500밀리언 달러의 손해를 봤었고요. 계속 줄어드는 매출액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구글은 현존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줄이고 직원들을 해고시킴으로써 최대한 효율적으로 영업이익률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3월달에 약 2164명의 직원들이 있었다면 6월달에는 19,786명으로 400명가량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Great Recession이었던 2008년에서 2009년의 시기를 보면요. 구글의 매출액은 아주 천천히 성장하면서도 적어도 하락하진 않고 이렇게 유지라도 해주었습니다. 경기 침체 때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경기 침체가 끝나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자 구글의 매출액은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 2008년과 2009년 때와 같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구글 주식을 팝니다. 환차손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며 광고 부분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말이죠. 물론 구글보다 더 나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던진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구글의 경우는 제가 실제 생활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구글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한 어려움 속에서 주가가 빠져줄 때 오히려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2009년 구글의 영업이익률은 여기 30%에서 경기 침체와 함께 갑자기 이렇게 26%까지 하락했습니다. 직원들을 자르고 프로젝트의 규모를 줄이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은 다시 35%까지 회복하게 된 것이죠. 영업이익률을 지켜냄으로써 영업이익 또한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 구글의 영업이익은 24%라는 영업이익률의 하락과 함께 이렇게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에 맞춰서 구글의 CEO 선달 피차이는 회사를 20%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의 절감을 통해서 수익률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글의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을 보기에 앞서서 저는 제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구글의 주가가 차트적으로는 83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글을 83.99달러에 매수함으로써 구글의 비중을 좀 더 높였다는 부분 또한 공유를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 밸류에이션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구글의 지금 현재 PE 멀티플은 17.82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난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주가 수준으로 제법 많이 하락해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경기 침체였던 이 시기 때 구글의 PE 멀티플은 심했을 때는 이렇게 14 근처까지도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만약 구글의 밸류에이션이 15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구글의 성장률에 따라서 적게는 80.32달러에서 많게는 70.8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개개인의 투자 기간에 따라서 구글의 투자는 적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투자 기간을 4년 이상 두고 있는 저로서는 만약 구글이라는 훌륭한 기업이 PE 멀티플이 15까지 내려간다면 더 비중을 키워서 미래 상승에 대비를 해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구글을 대상으로 매수를 할 때라던가 미래의 구글에 있어서 상황이 바뀌거나 특별한 이슈가 생긴다면 바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